올 1월 구청에서 구 대안전선 땅에 백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주민 15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저는 했는데요. 1월 말쯤 도시개혁 결정인가가 난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독산동 도하부대는 이미 이전했는데 공군부대 이전은 안 하는지요? 한다면 언제쯤 하는 건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대 자리에 독산 3동에 있는 하늘중학교가 옮겨온다는데 언제쯤 오나요? 그럼 기동대 옆에 있는 흥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신입생을 몇 년도에 받나요? 저희가 백병원하고는 작년 11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주민과 다른 동에서 그 질문을 하시는데 순천향병원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순천향대학병원은 2012년 11월에 저희한테 MOU를 파기하겠다고 금천에 오는 거를 포기하겠다고 저희한테 MOU 포기 각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병원을 포기하고 저희가 전국 75개 병원을 쭉 의사타진을 해서 백병원이 의지가 가장 높아서 그쪽이랑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은 우리가 군부대 이전하는데 몇 년 걸렸죠? 도하부대 이전하는데 예? 30년. 뭐 마음으로는 30년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전시키자라고 주민들이 나서서 막 이제 이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전하는 데까지 한 13년쯤 걸렸습니다. 군부대 이전하는데. 근데 군부대 이전이 쉽지 않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라는 데는 많은데 들어오라고 그러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여야를 초월해서 어쨌든 공군부대 이전도 도하부대 이전처럼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도록 운동을 할 겁니다. 공군부대 이전은 뭐 저희가 여기서 같이 노력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현재 저희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지구단위 계획상으로는 공군부대가 이전하면 거기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공원이 거기에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게 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겠죠. 한울중학교는 우리 강구덕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의 이원기, 오봉수 의원님 정말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서국성 의원님도. 그래서 기동대 이전하고 중학교 배치하는데 정말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과정들을 어쨌든 서울시하고 협상하는 건 시의원님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를 촉발하고 끝까지 많은 분들에게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서명해 주신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사실은 잘 정리가 됐는데요. 한울중학교는 16년 내후년 3월 목표로 지금 전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6년 3월에 개원을 하려면 먼저 한울중학교를 이쪽에서 짓기 위해서는 흥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신흥초등학교로 옮겨가기 위한 신흥초등학교 증설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흥초등학교 증축공사는 올해까지 끝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흥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신흥초등학교로 다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흥일초등학교와 그 옆에 기동대 건물 중에 일부는 허물고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한울중학교를 1년 동안 내년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2016년 3월부터는 우리 시흥사동 중학생들이 걸어서 이제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큰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시흥사동 기동대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말 일관되게 민원을 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안산선은 들어오는 건가요? 제가 볼 수는 있을까요? 이게 저만의 욕심인가요?
하루빨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도 함께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가 있습니다. 첫 삽을 뜨게 되고 저희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삼용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충분히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신안산성 꼭 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완공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2018년, 19년이란 요 시점이 금천구 대로변이 개발이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부지도 다 끝나고 그다음에 대한연선 부지도 대체로 그때쯤 끝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부지는 아파트, 초등학교, 경찰서, 그다음에 이제 한 6,000평짜리 광장 이런 게 생기고요. 대한전선 부지엔 여러분들이 다 서명해 주신 것처럼 백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명을 쭉 했고 현재 서울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백병원이 우리가 오라 그런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땅 가진 분한테 부영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값 협상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도시기획시설로 이게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지정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꾸며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이곳에 비가림막을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흥경로당 비가림막 설치는 저도 몇 번 가봤고 그랬는데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시흥 어린이집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황급한데요. 언제쯤 오픈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또 남부 여성발전센터에 하나 더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9월 달에 개교합니다. 개원하거든요. 그래서 시흥사동에 2개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서게 돼서 주민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은요 3월하고 9월에만 저희가 개원을 합니다. 중간에 개원을 하면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 다니는 애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서로 운영하기가 좀 불편해서 3월하고 9월만 이렇게 2번에 맞춰서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여성보육과장님? 예? 맞죠? 9월에 개원하는 거 맞죠? 남부여성발전센터 센터장님이 아마 잘 운영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명과 또한 이 땅이 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동네 분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계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 계단과 조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자연센터 팀장 이병기입니다. 이 빌라 뒤편에 체육시설 있는데 보안 등을 설치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현장을 저희들이 어제도 가고 오늘 또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이 이제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헬스연기구 몇 개를 이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밑에 쪽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요 빌라 다동과 나동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소음도 나고요. 불빛 때문에 이제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신중히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인데 사실은 거기에 설치된 것도 다 이전시켜달라는 게 사유지 주인의 요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좀 놔두자 그래서 계속
개인 땅 소유자하고 지금 이게 버티면서 그냥 가고 있어서 거기에 조명등까지 또 설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이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은 좋으실 수 있는데요. 그게 다동하고 라동하고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게 운동할 만큼 조명등을 켜면은요, 그 앞집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시끄럽지요. 그런데다 밤에 조명 켜놓으면은요, 청소년들이 밤 늦게까지 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설치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안에서 다동 라동 쫓고 바로 앞에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시죠? 절대 반대하시죠? 그래서 이게 같은 빌라 안에서도 조금 입장들이 다르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조정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거기 올라가는 등산로는 보니까 약간 뭐 정리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동시설까지 가는 등산로는 조금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조명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 드리고요. 근데 원래 그 이종지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땅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종지구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공고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산권 침해거든요. 지금 평당 1,200 가는 게 1,000만 원뿐이 안 갑니다. 일종지구. 누가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종지구는 200%가 나오는데 일종지구는 150%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예, 저 도시계획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시흥사동 809의 3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말씀이 예전에 2종이었는데 1종으로 바뀌었다. 뭐 공람이나 이런 거 없이요. 그 부분은 한번 내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어떤 필지별로 용도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용도 지역 자체를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 근데 이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서울시에서 그럼 1종, 2종, 3종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것을 나름 이제 연구와 그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서 뭐 현재의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 뭐 이런 상황, 그다음에 주변 여건 그런 것들 다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상황에 용도 지역이 예를 들면 뭐 1종, 2종, 3종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저희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시흥동 일대, 시흥동 독산동 일대 이렇게 쭉 용도 지역을 보면 간선도로변, 시흥대로변의 한 켜 정도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다음에 이제 중심이 되는 뭐 독산지구, 시흥 사거리 이쪽은 뭐 근린상업 이렇게 상업지역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2종 7층 이하. 그다음에 이제 관악산 자락 근접한 부분들은 제1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809의 3호는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어떻게 용도 지역들이 바뀌어 왔는지를 좀 조사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거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계시지만 간단하게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생지역이라고 해서 근린생활 지역 있죠? 상업 근린생활 지역 있고, 예. 그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땅의 용적률의 차이가 있고 그거에 따라 땅값 차이가 나는데요. 2005년 이전에는 전부 주거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2006년부터 1, 2, 3종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죠. 2002년부터요. 2003년부터 7월 1일자로 1, 2, 3종으로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 이걸 종세분화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나뉘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종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종을 이렇게 하향시킨 게 그럼 선생님 댁 말고도 딴 데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2종에서 1종으로 이렇게 바뀐 게 지금 선생님 말씀이 맞으면 그게 언제 어떻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당사자한테 공지를 안 하거나 공람을 안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지를 반드시 해주게 돼 있고 공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선생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12동 통장 배현자입니다. 네. 저기 신흥 경로당에 인도를 깐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언제쯤 깔 예정이고 어디까지 까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위에 그냥 깔 것인지 아니면은 주택가 담벼락 가까이에 깔 것인지 그리고 인도가 담벼락 쪽에 가까이 붙으면은 현재 사는 주민들 방범에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담쪽 가까이에 깔 경우에 그쪽에 좀 나무를 좀 심으셨으면 하고요. 기왕 인도를 깔 거면은 삼성산 터널 입구까지 좀 깔면 어떨지요. 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 보도블록 색상과 디자인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816에 32로 그 코너가 이렇게 삼거리인데요. 거기가 좀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 11번 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근데 그 담벼락에 차들이 이렇게 항상 정체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거기가 이렇게 차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혼잡하고 거기가 또 사고가 지금 많이 몇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정차 할 경우에 견인을 하겠다는 그 편말도 좀 한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를 자주 좀 저기 돌아서 좀 견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게 저희가 주차장을 옛날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져서 주차장이 참 부족합니다. 동네에. 그래도 시흥사동은 금천구 10개 동 중에서 주차장 상황이 제일 좋은 동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렇게 뭐 꺾어지는 지점이나 뭐 이런 지점에 차를 세워놓으면 너무 불편한 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불법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을 박아서 거기 불법 주차하기만 하면 견인해 가게 뭐 그런 지역을 좀 선정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주차장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무조건 단속할 수는 없지만 통행하는 분들이나 차량들에게 과도하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마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긋고 어느 지역을 절대 불법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할지 이건 저희가 고민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드리고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도로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도로과장입니다. 신흥 경로당에서 삼성터널 까까지 보도를 신설하는 것은 작년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이제 9천만 원 확보돼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착수해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도 이제 설계 단계부터 신흥 경로당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보행자 울타리도 이제 일부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통장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또 저희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제 곡선 구간에 차로가 좀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녹지대를 일부 보도로 확보해서 이렇게 가야 차량 통행에도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부분 녹지대 부분도 보도를 확보해서 이렇게 나갈 계획이고요. 그 시비통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도 디자인 같은 거는 들어오실 적에 아마 안 보신 것 같은데 나가실 적에 앞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안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나가실 적에 의견을 주시면 그 주민들이 선정한 안대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보도블록 설치할 때 주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한 3가지 안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만들면 그 3가지 안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시면서 투표 꼭 하시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공사든 모든 공사는 저희가 2월 땅 동절기까지는 안 합니다. 땅 파고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요새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일부 땅 파기는 하지만
보도블록은 날씨가 좀 풀려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한 3월달 지나야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원하시는 대로 삼성선 터널까지 아마 보도블록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의 교육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 가만히 보면은 그 가장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게 없는 것 같고 할아버지라는 게 좀 옛날같이 존경을 못 받고 있어요. 저는 참 80이 지난 할아버지지만 이런 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청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학자심이시니까 금날의 홀 같은 데에서 매달 첫 토요일 같은 오후 같은 때 이 좋은 교육을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자질교육이라든지 도덕교육 같은 것을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서 한번 하면 어떤가 생각도 하고, 이번 5월 어버이날에 못한 사람보다도 잘한 효자 효부들을 많이 이렇게 표창해서 상을 많이 받으면 아무개 어른 집에 아무개 아들과 딸은 이런 상을 받았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못한 사람을 혼내는 것보다도 상을 많이 주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자녀, 두 자녀 나면서 사실 이게 공주님, 왕자님이 돼버려서 참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뭐 시체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북한이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중2가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중2들이 워낙 천방지축이어서 선생님들이 이게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품성의 교육을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뭐 그것이 예절로 표현돼서 그렇지 좋은 인성을 갖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건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방식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1월 24일 날 저녁 5시 50분경에 그 삼익상가에 있는 365 코너에서 볼일을 보고 친구하고 둘이 삼익아파트 입구를 지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나고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차가 제 뒤를 가로막고 있는데 제 친구가 차가 밀어가지고 제 친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고 이후 지금 그 친구는 병원에서 매일 진통제 주사를 맞고 견디고 있습니다. 저희 3번지 1번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삼익상가에 있는 은행 365 코너를 사용하고 또 거기 있는 수포를 이용할 때 그 삼익아파트 입구가 삼거리인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그 삼익아파트 입구를 그냥 지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횡단보도가 경사지인데다가 차량 통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익아파트 입구를 그냥 지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저희가 그 삼익아파트 입구를 그냥 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삼익아파트 입구에 좀 가서 살펴주시고 그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을 설치해 주셔서 그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또 안전해가지고 저희 그 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냥 의뢰 괜찮으려니 하고 이렇게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 다치고 사고 나는 걸 보면 위험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데, 아마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잠깐 답변 좀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요. 사고 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아까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저희 구가 올해 목표하는 게 안전하고, 그러니까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교통사고도 없고,
그다음에 도둑들도 가능하면 뭐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것도 좀 적어지고 이렇게 좀 안전한 도시, 또 안심하고 뭐 아이도 맡길 수 있고 뭐 이런 동네, 뭐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안락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안심, 안전, 안락 요 세 가지가 저희 구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제 대로변이 아니라 이 단독주택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저희 구의 목표입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각 동네별로 어디가 가장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지, 그리고 어디가 밤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취약지대인지, 어디가 뭐 어린이집이 적은지, 어디가 좀 불편한지, 그래서 뒷골목이나 우리 동네 뒤에 계단 뭐 이런 데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뒷골목이나 이 동네를 자꾸 새롭게 바꾸려고 하냐면,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저 시흥대로변은 아파트가 뭐 3,000세대 이렇게 갖고 새로운 시가지가 쫙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쪽하고 너무 대비가 되게 돼요, 이쪽이. 그래서 단독주택에 살지만 아파트에 사는 거 못지않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동네로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고, 한 3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 그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아까 주차 문제 말씀하셨지만 절대 주차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편한 지역, 뭐 꼭 코너에 차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 이게 우회전 못하게 만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들, 뭐 CCTV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우범지역화되는 지역, 또는 청소년 시설이 너무 부족한 지역, 아이들 시설이 부족한 지역, 이런 거를 저희가 쭉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삼익 아파트 앞은 저희가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한 교통시설물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흥사동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함께 즐기시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